안녕하세요. 디딤 히스토리 수업 이야기의 디딤길 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려의 문화와 예술 가운데 고려 청자를 비롯한 공예예술과 인쇄술의 발달에 대하여 소개해 보겠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고려 청자를 비롯하여 청동 은입사 정병, 나전 칠기 등 뛰어난 공예품이 제작되어 높은 예술성과 제작 기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그 어느 시대보다도 다양한 공예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먼저 청자는 고려를 대표하는 도자기 공예품으로 철분이 조금 섞인 백토로 만든 형태 위에 철분이 1에서 3% 정도 들어있는 장석질 유약을 입혀 섭씨 1250에서 1300 정도에서 환원염으로 구워낸 자기를 말합니다. 이때 유약의 색은 초록이 섞인 푸른색으로 비취색과 흡사하고 투명에 가까우며 태토의 색은 흐린 회색이기 때문에 청자의 색은 회색이 바탕이 된 녹청색이 되며 고려 사람들은 이를 비색이라 하였습니다. 고려는 초기에 당나라와 송의 기술을 받아들여 청자를 제작하였으나 점차 독자적인 기법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통일 신라시대의 9세기 전반 동부가 해상무역의 왕자였던 장보고 등의 해상 활동에 의하여 중국 청자와 그것을 불에 구워 만드는 작업 과정인 번조 기술이 전파되면서 전남 강진군이나 전북 부안군 지역 등의 가마터에서 초기 청자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는데요. 본격적으로 청자가 발전한 것은 고려시대 초기인 10세기경으로 추정됩니다. 고려 청자는 특히 은은한 푸른 빛깔인 비색과 상감기법으로 유명한데요. 상감기법은 처음에는 고려의 금속 공예와 나전칠기에 사용되던 기법으로서 고려에서 창의적으로 도자기에 응용된 것이라고 하며 도자기를 만든 태토의 몸체를 조각하여 파내고 다른 흙을 끼워 넣음으로써 태토와 대비되는 색조의 문양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려 청자의 발달은 보통 비색과 조형을 강조한 순수청자 시기와 상감기법을 중시한 상감청자 시기 그리고 몽골 제국의 침입 이후 쇠퇴기로 나누어집니다. 고려 초기 11세기까지는 비색의 순청자를 주로 만들었고 12세기 인종 이후에는 기법이 발달하여 남부 해안 지역에서 화려한 무늬를 넣은 상감청자를 주로 만들면서 절정에 이르렀으며 무신집권 이후 점차 그 폐단이 쌓이면서 몽골 치하에서 점차 쇠퇴하였습니다. 고려 말 외구의 침략으로 해안지대가 황폐해지자 수준 높은 청자의 생산은 급격히 쇠퇴하였습니다. 금속 공예는 금, 은, 동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예품을 만드는 것으로 고려의 국교가 불교였기 때문에 범종이나 정병, 금고 등의 불교 도구가 활발하게 제작되어 금속 공예가 더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청동 은입사 정병으로 대표되는 금속 공예에서는 통일 신라의 전통을 이은 입사기법이 더욱 발달하여 청동 바탕의 문양 부분에 무늬대로 홈을 판 후 은실을 박아 장식한 정교한 작품들을 제작하였는데요. 고려시대에는 불교 도구 외에도 화려한 은재 공예품이 많이 만들어지는 한편 민간에서 모두 청동 그릇을 썼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금속 공예가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목공예에서는 오칠한 기물의 표면 위에 나전이라 불리는 전복, 조개, 소라 껍데기를 얇게 갈아 여러 가지 문양으로 박아 넣어 장식한 나전칠기 공예가 발달하였습니다. 나전칠기는 고려시대의 독자적인 양식을 이루며 우수한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며 고려 왕실과 귀족, 사찰 등 상류층의 주 소비계층으로 더욱 화려하고 정교하게 꾸민 나전칠기의 제작이 성행하였습니다. 고려시대의 기술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인쇄술의 발달이었습니다. 신라 때부터 발달한 목판 인쇄술은 고려시대에 이르러 더욱 발달하였는데요. 고려 대장경의 판목은 고려의 목판 인쇄술이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융성해지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대장경을 만들고 불교 서적을 간행하며
인쇄술이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1011년 현종 2년 무렵에 고려는 6천여 권에 달하는 대장경판을 만들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부처님의 힘에 호소하여 거란으로부터 침략을 막아 국난을 타개하려는 열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총 1만 여 권에 달했던 대장경은 1232년 고종 19년 몽골군의 침략으로 모두 불타버리고 무신 집권자 최후를 중심으로 다시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 고종 23년인 1236년에 시작되어 16년에 걸쳐 8만 1258판의 대장경을 만들어내었는데 이것이 지금 해인사에 보존되어 있는 8만 대장경입니다. 고려의 8만 대장경은 자랑스러운 목판 인쇄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재이며 세계기록 유산입니다.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8만 대장 경판에는 일정한 서체로 5천만 자가 넘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8만 대장경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우선 섬에서 자작나무와 후박나무를 가져와서 나무의 뒤틀어짐 등을 막기 위해 나무를 바닷물에 담궈 놓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나무를 꺼내어 나무를 대장경판의 크기로 잘라 자른 나무를 대패로 곱게 다듬습니다. 매끈하게 다듬은 나무판 위에 붓으로 한 글자씩 정성껏 불경을 쓴 다음 붓으로 쓴 글자를 하나하나 정성 들여 조각하여 완성한 후 대장경 판목들을 조심스럽게 운반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합니다. 이 장석하게 보관되어 있는 8만 대장 경판은 경판끼리 서로 맞닿지 않게 보관되는 등 보존 상태가 뛰어나 특히 고려 목판 인쇄술의 높은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판 인쇄술은 한 가지의 책을 다량으로 인쇄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여러 가지의 책을 소량으로 인쇄하는 데에는 활판 인쇄술보다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려에서는 목판 인쇄술의 발달과 청동 주조 기술의 발달, 그리고 인쇄에 적합한 먹과 종이의 제조 등을 기반으로 일찍부터 활판 인쇄술의 개발에 힘을 기울였으며 후기에 이르러서는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하였습니다. 12세기 말이나 13세기 초에는 이미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명되었으리라고 추측되며 몽골과 전쟁 중이던 강화도 피난 시에는 금속 활자로 상정고금 예문을 인쇄하였습니다. 상정고금 예문은 고금 상정예문이라고도 하며 정식 명칭은 상정예문입니다. 상정고금 예문은 12세기 인종 때 최윤회 등이 왕명으로 옛날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예절과 의례 등을 모아 편찬한 책으로 강화도로 천도할 때 예관이 급히 움직이느라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최후가 가지고 있던 최충원 소장본만 남게 되었는데요. 이를 다행히 여기고 금속 활자로 만들어 28부를 인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양에서 금속 활자 인쇄가 시작된 것보다 200여 년이나 앞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 책은 오늘날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한 직지심체요절이 알려지면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으로 공인받고 있습니다. 직지심체여절은 승려 백운하상이 상하 2권으로 지은 책으로 그의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금속 활자로 간행한 것인데요. 이는 독일의 구텐베르크의 활자보다도 무려 78년이나 앞서 있는 것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지금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퀴즈를 풀어볼까요? 1번. 청자는 고려를 대표하는 공예품으로 초기에는 순청자를 그리고 12세기 이후에는 남부 해안 지역에서 화려한 무늬를 넣은 땡땡청자를 주로 만들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상감청자입니다. 2번. 초조대장경 목판이 몽골의 침입으로 불에 타버리자 무신집권자 최후는 다시 일정한 서체로 5천만 자가 넘는 글자가 새겨진 땡땡땡땡땡 목판을 만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8만 대장경입니다. 3번. 현재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한 땡땡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으로 공인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직지 또는 직지심체요절입니다. 감사합니다.